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퇴직금, 노후 생활 자금에까지 세금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근데 그걸 또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들어봐야죠. 돈월이 투자백서 시간입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우선은 퇴직금이라는 걸 누구나 받는 건가? 이 기준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퇴직금은 일단 직장에 오래 근속하시게 되면 자기가 근무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퇴직금이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퇴직하실 때 받아나가는 게 이제 퇴직금이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금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뭐 일반적인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 내가 얼마의 연봉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만 높아지면 내 전체 근속 기간은 퇴직금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영주 대표님 말씀해 주셨나요? 퇴직 직전에 사장님한테 잘 보여서 3개월치 월급이 쭉 올라가면 네네네, 그렇죠. 퇴직금도 많이 올라간다. 네, 맞아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DC형으로 바꾸신 분들은 매년 정산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지만 DB형 퇴직금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급여 올리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13분의 1인가요? 연봉의 13분의 1? 네, 보통 이제 뭐 12분의 1 이상이니까요. 예, 네. 12분의 1 이상을 회사가 쌓아놔야 하는 거고. 네. 근데 이 퇴직금에도 세금이 꼭 붙는 건가요? 네, 우리 앞서서 우리 세무사님한테 종합소득세 배우셨잖아요. 네네네. 예, 이거는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퇴직소득세. 네, 퇴직금을 받아나갈 때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퇴직소득세라고 하거든요. 네. 이건 종합소득세와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종합소득은 연간에 내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연간에 이자소득도 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있고 연금소득도 있으면 다 합쳐서 이제 누진과세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퇴직소득은 내가 그 해에 퇴직해서 1억, 2억 퇴직금을 받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 합산하진 않고. 예,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세율을 적용하긴 하겠지만 합산하지 않으니까 세율이 좀 유리해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속 기간과 퇴직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오래 근무하실수록 퇴직금은 쌓이면서 세율도 낮아집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다 또 어떤 제도를 적용해 주자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게 내가 1년 만에 쌓아서 받은 돈이 아니라 재직하는 기간 20년, 30년 동안 쌓아서 받은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퇴직금이 뭐 예를 들면 1억이라 해도 그거를 근속기간으로 나눠서 세율을 계산합니다. 매년 30년간 받은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연분연승이라는 제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또 공제액도 여러 가지 크기 때문에 실제 퇴직소득세는 내지만 종합과세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부에서도 이거는 네. 퇴직을 위한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소득하고는 좀 분리를 해서 조금 더 낮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년을 근속하시고 퇴직금을 1억을 받아 나왔다. 네. 이분의 퇴직소득세율은 1.1%입니다. 아, 연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번 내고 끝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퇴직금 1억 받아 나오면서 1.1% 110만 원 세금 내고 네. 9,890만 원이 내 통장에 찍히는 겁니다. 세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들이 1억 연봉이다. 그럼 최소 1-20%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높이 올라가신 분들은 3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자, 그런데 퇴직금은 이것저것 다 할인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1.1%. 20년 근속하셨는데 내가 2억 원 퇴직금 받아 나왔다. 그럼 3.5%니까 네. 700만 원 세금 내고 1억 9,300만 원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임원이 되셔가지고 단기간에 재직하셔가지고 퇴직금이 많아지신 분들은 퇴직소득세율이 근속기간이 짧으니까 한 2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근로자에 있어서 퇴직소득세율은 대부분 2-3% 이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2%, 2-3%밖에 안 되면 네. 절세하는 방법 이거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퇴직소득 관련해서도 세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소득을 절세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뭐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모아나갈 때 합법적으로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살펴봐야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납입하면서 우리가 연금 IRP를 납입하시잖아요. 네. IRP 납입하시게 되면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이제 개인연금을 추가로. 개인연금이고, 퇴직금 같은 경우는 납입할 때는 별도로 이렇게 뭐 절세받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연금을 타실 때 네.
내가 퇴직금을 타가지고 퇴직금 1억 탔는데 일시불로 갖고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2, 3%의 세금을 다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일시불로 타지 않고 IRP로 넣어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네. 내야 될 세금의 30에서 4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그마저도 더 낮게. 네,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할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할인 효과는 있으나 퇴직소득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일시불로 타시나 뭐 연금 타시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일시금보다는 연금 방식으로 받는 게 조금 더 낮기는 그렇죠. 낮고 그거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일 때 그러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세금만 놓고 보면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이 낫다. 또 다른 조건도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 세율 할인 혜택 받으시려면 반드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됩니다. 55세 이후에. 네, 55세 이전에는 연금 수령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세금을 다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도 반드시 10년 이상 나눠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세금을 가장 낮게 네.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IRP 같은 경우에는 또 수수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또 감안을 같이 해야 감안하셔야죠. 네. 퇴직금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간 정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퇴직할 때 받는 게 아니라 뭐 한 10년 차, 20년 차 이럴 네네. 때 중간에 이때 세금 전략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이 중간 정산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중간 정산을 할 때는 세금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중간 정산 받을 때 그냥 이게 일시금으로 받는 개념이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절약하시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위한 절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 세액 정산을 해주는 건데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 과거에 이미 내가 중간 정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근무를 했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퇴직할 때 이 세액 정산은 뭐냐면 사실상 이미 정산받은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 정산 받은 거. 네. 그것과 이번에 발생한 퇴직금을 합산해서 다시 세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간 정산까지 끝났고 한번 퇴직을 한 거거든요. 세법으로는. 네. 그 이후부터 내가 재직한 걸로 인정해서 그다음에 퇴직소득 금액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세율을 계산하는데 실제로 이 세액 정산 제도를 활용하시게 되면 과거에 중간 정산 받기 이전까지도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정산해 주기 때문에 세율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환급 받을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네. 오, 신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뭐 10년 차, 20년 차 중간 정산을 받았는데 이거 네. 다시 한번 정산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 20년 차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고 이후에 10년을 더 다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얼마나 절세가 되나요? 자, 이분이 30년을 근무하셨는데 네. 20년 차에 1억 원 중간 정산 하셨어요. 네. 자, 그럼 그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20년 근속하고 1억 원을 받아갔으니까 1%의 세금 정도가 나오고요. 100만 원 세금 납부하고 그렇죠. 9,900만 원 받아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년을 더 근무했어요. 근데 퇴직금을 또 1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신다면 이분이 10년 동안 근속하시고 퇴직금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좀 높아져서 4% 정도가 나와서 40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뒷부분 10년에 대한 그렇죠. 퇴직금에 대해서 20년과 10년이 갈리는 거죠. 어허. 이러다 보니까 이분은 20년 차에 100만 원 냈고 지금 10년 근속한 것에 대한 400만 원 내기 때문에 총 5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분이 퇴직하는 날 그 본사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퇴직소득세액 정산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근무한 10년에 1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중간 정산 받기 이전까지 기간을 합산합니다. 30년으로. 30년에 2억으로 보는 거죠. 아하. 자, 그렇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1.7%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억의 1.7%니까 34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네. 이분은 지금 총 500만 원 납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160만 원 환급 받게 됩니다. 와, 요거 꿀팁이네요. 네. 그러니까 20년 근속에 1억, 10년 근속에 1억 합쳐서 2억보다 네. 30년 근속으로 다 연수를 합쳐서 2억으로 그럼요.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예, 유리한 거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재직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부장, 종업원이었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내가 똑같은 회사 다녔는데 회사가 예를 들면 무슨 분할하거나 조직 변경이 있어서 협력사로 전출된 경우 맞아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전부 다 합산해 줍니다. 그게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계열사로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그럴 때 한번 이제 속된 말로 호적파 간다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네. 분들한테 확실히 이거 유리하겠네요. 그럼요.
이거 네. 근데 회사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퇴직자 근로자가 신청해야지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재무팀장님이 일부러 네. 제가 30년 됐을 때 찾아와가지고 해주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는 날 이걸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뭐 인사나 총무팀에 가셔가지고 퇴직소득 세액 정산제도를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유리한 분도 계시고 불리한 분도 계세요. 아하. 대부분의 경우엔 유리해지지만 예를 들면 굳이 정산했더니 세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야,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대부분 유리하니까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거나 그다음 퇴직하시는 분들은 그 퇴직하기 전에 본사에 가셔가지고 퇴직소득 세액 정산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정산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제도 특례. 예. 요게 이제 퇴직까지 많이 남으신 분들은 기억을 잘 못하시겠습니다만 네. 그때까지 저희가 성공 예감에서 또 여러 번 또 반복을 해야겠네요. 네. 만약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퇴직을 했는데 네. 이걸 뒤늦게 알게 됐다. 네. 혹시 뭐 방법이 있습니까? 회사에 신청해 보십시오. 좀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재정산하거든요. 예. 하지만 해주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꼭 요청해 보시면 다시 재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이게 수백만 원에서 네. 많게는 그 이상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